자, 교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한다.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죠. 일단 첫 번째 논제 제시라고 하는 영역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번호를 다시 카운트를 해서 논제 제시 본문입니다. 논제 제시 부분에서 첫 번째 사회자의 역할이 날개칸에 좀 나타나고 있죠. 사회자의 역할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일단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자 토론 배경을 설명해 준답니다. 그래서 토론 배경 설명, 이 토론회가 왜 열렸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논제를 제시한다. 그래서 1번, 2번 논제를 알려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논제를 제시한다. 이 두 가지가 사회자의 역할이 처음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할까요? 토론의 진행자에서 진행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진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뒤에 보면 토론 순서를 안내하기도 해요. 그래서 토론 순서를 찬성 측, 찬성 측, 입론하세요. 찬성 측, 반대 신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안내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내용을 정리해 줄 수도 있겠죠.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그죠?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요. 다음 다섯 번째. 내용 정리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토론에 있어서, 진행자 역할인데, 중립적인 진행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립적 진행자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좀 잘게 쪼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진행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립적인 진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등한 발언 기회라든가 시간 같은 걸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발언 기회와 시간 부여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할 시간을 1분 주고 어떤 사람은 5분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진행자 역할에 대해서 이제 6번, 7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건데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도록 조절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도록 중재하거나 조절하기도 합니다. 중재, 조절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사회자에 대한 역할은 더 이상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제 사회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논제 제시에서 자, 사회자의 역할에 관련돼서 사회자의 말을 좀 정리하죠.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학생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휴대전화 사용 학생 수 증가요. 첫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그거 밑줄 쳐놓고요. 증가했다. 밑줄 쭉 쳐놓으세요. 증가 내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다. 다양한 갈등 발생. 요것도 밑줄 쳐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것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왜 교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정했는지 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사회자가 제시해주고 있어요. 논제 제시 요 기능이죠. 배경 설명이죠. 요 두 개가 어우러진 논제 선정의 배경 제시. 그 다음에 10번째 줄로 가죠. 바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배경 제시에다가 그 다음에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죠. 허용해야 한다 하는 부분 쭉 밑줄 쳐놓고 요거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한 겁니다.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참고로 논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논제 제시, 사회자의 역할 충실히 하고 있죠. 배경과 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1번, 2번 요거죠. 사회자 역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입론과 반대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입론과 반대신문 부분인데, 자, 용어 좀 알거나 또는 이 논제와 반대신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될 거 용어 개념이에요. 입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론이 무엇인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찬반측이라고 할게요. 찬반측이 모두 논제와 관련된 거죠. 찬반측. 그다음에 논제와 관련을 해서 교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저 논제죠. 논제와 관련을 해서 뭐를 한다?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발언을 하는 거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입론의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텍스트적인 부분이고, 날개칸에 있는 내용으로 또 들어갑니다. 날개칸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입론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론에 대해서 찬성 측은 입론에 대해서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점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문제점 제기 플러스 거기에 따라서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는 얘기죠. 요건 좀 길더라도 써야 되겠네요. 필수 쟁점과 관련을 해서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겠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 위에 있는 거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논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 문제점을 일단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수 쟁점과 관련이 돼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논증이죠. 그래서 문제점과 논증을 하는 것,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건 입론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입론에 해당되는 주장과 근거, 그거를 논증해야 된다. 다음 반대측으로 갈까요? 반대측은 입론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나요? 반대측은 논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며 논증한다. 해서 반대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는 거죠. 반대 의견 제시 후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 자,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한다? 반박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일단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반박해야 된다라는 점. 그럼 반대 측이 반박하는 거는 주장을 반박할까, 근거를 반박할까? 현실적으로는 주로 근거를 반박합니다. 주장을 반박하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어떤 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끝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입론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 신문이 있는데 자, 사회자 거기 보면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대 신문을 먼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용어의 개념이자 특징. 반대 신문
일단 개념 정의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입론이 끝난 뒤죠. 네, 입론 후에요. 입론이 끝난 후죠. 입론 후 상대방의 주장이나 또는 근거 중에서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모순적인 내용, 오류 등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좀 말을 줄여볼까요? 주장이나 근거, 상대방의 주장 근거 중에서 논제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장 근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허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근거 중에서 허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허점을 질문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 형식으로 한다라는 점이죠. 논리적인 허점을 네, 이 주장과 근거의 허점인데 이것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 타당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 허점의 종류를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허점의 종류를 보면 일단 논제에서 벗어난 논점 일탈의 오류에 해당이 돼요.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제시했거나 또는 근거가 이상하거나 빈약한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죠. 네, 논리적인 오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말 자체가 원래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악합니다. 인간은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순된 내용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걸요. 네, 모순된 내용 제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허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허점을 어떤 방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지적하면서 네, 질문 형식으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형식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하기에 형식적인 특징이다. 질문 형식입니다. 말하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질문 형식으로 반대신문을 한다라는 점. 이제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갈까요? 자, 찬성 1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입론과 반대신문이죠. 자, 3번 이제 토론의 내용인가요? 그래서 찬성 측 찬성 1에 입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찬성 1이 입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 1이 입론, 주장과 근거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으로 볼까요? 하지만인데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입론인데 자, 첫 번째 찬성하는 이유죠. 논제 찬성하는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죠. 일단 전화를 가질 수 있는 사용할 자유가 있다 해서 자유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치죠. 최소화시켜서 좀 줄여서 갈게요. 자유가 있다라는 점을 근거를 들고 있죠. 찬성 이유 또는 찬성의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두 줄 밑에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반발이죠. 반발 동그라미 쳐놓고요.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의지입니다. 절제 의지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찬성한 이유고 두 번째
그럼 찬성 1의 찬성 1의 주장은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장과 근거를 나눠서 판단해야 돼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하도록 하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 찬성하는 거니까 사용하도록 하되,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고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줘야 한다. 그래서 조절하는 태도, 조절 태도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절하는 태도, 이건 부수적인 거죠. 사용하게 되는 어떤 뒷받침 내용적인 요소네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 뭐 요 정도로 해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요것이 찬성일의 주장, 입론의 핵심이죠. 찬성일의 주장, 입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일단 교내 휴대전화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절하는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게끔 이끌어줘야 한다 정도의 내용이죠. 찬성하는 그 뒷받침 이유는 자유가 있고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학생들이 반발을 하거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이게 근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 내용이에요. 이 주장이 핵심이고 이 이유가 얘를 뒷받침하는 거죠. 이렇게 뒷받침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뒷받침 내용입니다. 뭐가? 이 이유가 뒷받침 내용이지. 얘가 핵심이죠. 그래서 얘는 핵심 내용에 해당이 되는 입론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 마디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신문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는 반대측의 반대 2의 반대신문이죠. 사회자는 지금 순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의 순서 안내하고 있는 건데 그 사회자의 토론의 순서 안내 그 정도는 체크해 놓읍시다. 주로 순서 안내하고 있어요. 반대 2의 반대신문으로 넘어갑시다.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선생님과 얼굴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죠? 반대의 근거죠? 반대의 핵심인가요? 반대신문이니까. 그래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이거네요.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해서 거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 형식이 있네요. 오케이, 반대신문이니까 질문 형식이죠. 쭉 밑줄 들어가고 여기 하나요 부분에다 다이아몬드 칠게요. 당연히 질문 형식을 통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거죠. 다시 한번 사용해야 하나요? 그래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그 주장이죠. 주장의 논제에 관련된 주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다시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사용에 반대하는 거죠. 사용에 반대한다라는 의도예요. 반대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반대신문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된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얼굴 맞대고 대화 요것도 체크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찬성일, 지식이나 그래서 반대신문을 했으니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라고 하는 이 반대신문은 찬성일이죠. 찬성일의 허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반대신문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반대일의 어떤 이 발언은 찬성일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찬성일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다음에 또 사회자가 끼어들죠. 찬성일이 얘기하죠. 거기에 이어서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찬성 측이 대답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다. 다섯 번째, 찬성 1의 대답이겠죠. 반대 신문에 대한 그 대답입니다. 찬성 1의 대답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찬성 1의 대답은 입론이니 뭐 반론이, 그거는 뭐 굳이 아니고요. 허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대답, 이제 방어를 들어간 거죠. 첫 번째, 학교는 어떤 장소라고? 학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공간이에요. 태도 익히는 공간.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응급 상황인가요? 두 번째, 응급 상황. 자, 응급, 네모칸 쳐두고요. 응급 상황. 그 다음에,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인가요? 긴급하게 연락. 나는 줄여서 긴급 연락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긴급하게 연락. 네모칸 쳐서 할 때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휴전이라고 할게요. 휴대전화 사용의 필요성을 대답해 준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회자. 반대측 제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죠. 순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아직까지는 초반부에 일반적으로 했던 논제 소개와 배경 소개, 그 다음에 토론 순서 안내 세 가지 역할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다음 여섯 번째로 가서 이어지는 내용. 반대 1 제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해서 반대 1의 입론. 이들의 이제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반대 1의 입론. 요즘 등하굣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문장 더 건너뛰어서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입니다. 공동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 밑줄. 휴대전화 사용법을 익히는 곳이 아니라 공동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한다. 그 다음 하지만 부분으로 볼까요? 찬성 측은 하는 내용에서 자율적인 조절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근거를 들고 있죠. 타당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치 자료도 제시하고 있네요. 11.3%보다 훨씬 높습니다. 3.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한 학생들이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주장이 거기 나온 거죠. 마지막에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앞부분에는 뒷받침 내용을 했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데 앞부분은 앞에 찬성 1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공격성도 있고 뒷받침 근거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은 나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거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보면 공동규범과 예절이죠. 공동규범 밑줄 들어갈까요? 공동규범 밑줄. 그 다음에 예의범절인데 예의범절도 밑줄. 그래서 예의범절을 익히는 공간이다.
이거는 주장이니 아니면 뒷받침 근거니 뒷받침 근거예요. 자신의 입론의 뒷받침 근거예요. 예, 예의범절을 익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른 생활 태도인가요? 이 정도만 체크해 놓을게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 우선이 우선. 우선을 위에다가 체크해 놓을게요. 우선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수치 자료 제시해서 나름대로 주장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주장을 위한 뒷받침 근거 역할을 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최종 주장은 뭡니까?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 그게 핵심이에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통제까지 밑줄 쳐놓고 요게 주장입니다. 입론이죠. 그래서 찬성 1의 입론의 핵심입니다. 요것이 반대 1이죠. 반대 1의 입론의 핵심이고요. 입론의 핵심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예상 결과도 얘기하고 있네요. 실시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요, 예. 요 세 번째 제시된 요 내용이 입론에 해당이 되는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 내용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요것도 통제해야 된다. 수치 자료 제시한 것도 통제해야 된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통제해야 된다. 여기로 다 집중되고 있는 거죠. 주장이고 나머지는 뒷받침 내용, 근거적인 내용이에요.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반대도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사회자는 계속해서 순서 안내,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이제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찬성 1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찬성 1의 반대 신문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예상되는 수치 자료에서 휴대폰 중독이겠죠.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중독률인데 중독은 여기에다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 자료 제시에서는 수치 자료에서는 중독률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중독률 높은 것 요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막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연결을 할까? 자, 전화 중독, 중독을 좀 줄여서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또 보니까 질문 형식이네요. 이 부분 보니까, 반대 신문은 질문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군. 그 다음에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저 수치 자료, 근거를 지금 공격한 겁니다. 근거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 1의, 수치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중독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막을 수 있을까요? 해서 두 번째, 나름대로 그 뒷받침 내용은 뭐다? 뒷받침 내용의 핵심은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죠. 이 반박을 할 때, 야, 통계자료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막을 수 있는 거니? 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다음, 반대일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최근에는 반대 신문을 했더니 반대일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앞에 찬성이 했었던 것처럼 반대일의 대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대일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면 안 되니까 토론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정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쭉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지나서 네 번째 문장이죠.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을 먼저 좀 쓸게요, 이번에는. 자, 해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휴대전화죠. 그래서 전화로 할까요? 네, 전화, 그냥 휴대전화를 아예 빼고 들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있는 건데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앞부분에 얘기해서 청소년의 중독률이 있죠. 거기에서 청소년의 중독률이 성인보다 높다라고 중독률이죠. 네, 중독률이 성인보다 높다. 그래서 수치 자료 제시한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중독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보다 높은 것이죠. 그래서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엄청 핑퐁핑퐁 싸우고 있는 거네요. 다음에 사회자로 넘어가시죠. 다음 사회자로 넘어가서 찬성 측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인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네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칸에 찬성일과 반대일의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뭘까? 해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필수 쟁점이 뭘까 물어본 거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좀 입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니까 거기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 날개칸에 있는 거에서 필수 쟁점 역시 키워드로만 좀 정리를 해 볼 텐데, 필수 쟁점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그 사용이 부당한가, 휴대전화 사용의 어떤 그 부당성 여부죠. 사용 규제죠. 사용에 대해서 규제로 좀 체크할게요. 사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좀 부당한가,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그렇죠? 중독이니까 자율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건지 가능성 여부가 역시 필수 쟁점으로 지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수 쟁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필수 쟁점이 사용 규제에 대해서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 부당한가 여부를 좀 따지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이제 서로 찬반이 나뉘게 되는 내용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아홉 번째 찬성 2가 입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찬성 2가 두 번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겠네요. 오늘날 휴대전화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거네요.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 다양한 방식을 수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찬성 2가 얘기했던 이 입론에서 주장 나왔나요? 주장 나왔나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주장이 뭡니까? 주장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고,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입론, 주장은 이미 앞에서 정해졌어요. 휴대전화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찬성의 이 입론에서 뭐가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휴대전화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뒷받침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거기서 뒷받침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새로운 근거겠죠. 그럼 저 새로운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마치 주장 같은 근거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그 페이지 바뀌어서 수업에 유용하게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입론은 뭐다?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뒷받침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이거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뒷받침 근거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라고 해서 예시까지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써놓을게요. 말 줄임표가 있죠. 말 줄임표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입론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입론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10번째로 핫 이슈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1위, 휴대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번째는 반대 1에 잘못된 토론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어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 1에 잘못된 토론 태도와 말하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이렇게 붙여놓읍시다. 잘못된 토론인데 뭡니까? 중간에 껴들었네요. 예를 들어 점점점 아직 안 끝났는데 찬성 2죠. 찬성 2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었다 또는 어떻게 됩니까? 막은 거죠. 끼어듦이라고 하겠습니다. 끼어든 거죠. 순서 교대의 원리, 우리 경률 같은 거 좀 배웠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잘라먹는 거 안 되는 거죠. 저러면 아니되오예요.
그래서 찬성이가 얘기하죠.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서 확인했던 거고요. 사회자 반대 신문은 여기에서 이제 또 사회자의 태도까지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사회자의 역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는 좀 체크하고 가야 되겠네요.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 후에 듣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계속 입론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토론에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토론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하거나 조절, 중재하고 있는 거죠. 조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정리. 네, 사회자 역할 보고 찬성 측의 추가적인 어떤 입론의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